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아버지와의 영상에 많은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정말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아버지께서 쭉 계속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최대한 계실 때 많은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검증도 되고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테슬라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이 차 자체의 리뷰, 이제 카앤드라이버에서 워낙 이 테슬라 모델 S,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굉장히 극찬하는, 물론 근데 단점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의미 있는 리뷰가 나와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중국 판매량이 나왔죠. 이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제 매달 판매량이 나오는데 로컬리 31,000대, 수출은 한 21,000대 했죠. 나쁜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시장은 초반에 그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았죠. 기대감들이 정말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달마다 5만 대를 넘기면 거의 1년에 60만 대입니다. 이 공장 원래 계획이 45만 대였습니다. 이거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장이 60만 대고, 사람들이 6만 대 얘기를 하는데 6만 대면 72만 대거든요. 아니 무슨 매년 이걸 2배씩 점프형하는, 아무리 테슬라라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말은 참 쉽게 하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진 않더라는 점. 그리고 주식도 뭐 결국은 오늘도 또 소폭 이렇게 올라주는, 그러니까 크게 뭐 실망할 거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판매량을 디테일하게 봐야겠죠. 자, 이제 우려된다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연말에는 여태까지 그런 3년의 트렌드를 보면은 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근데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물류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막판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리고 아직까지 서플라이 체인에 물론 테슬라가 굉장히 잘 대응을 하지만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 대비해 잘하는 거지,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휴일이라든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려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5만 대 이상 파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그래서 고무적이다. 이게 60만 대니까 내년에는 배터리만 받쳐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테일 모델별 판매량들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뭐 워낙 이게 출렁이는 거는 변수가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수출 데이터들도 보고 정말 이제 출렁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섣불리 뭘 얘기하기가, 변수가 굉장히 많지만 토탈 기본 판매량과 수출량이 그래도 5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다시 한번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나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중국 내 마켓 쉐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국의 좀 경쟁이 좀 치열해져 가는 면들. 중국은 여러 가지 전기차가 이미 굉장히 많은 식으로 이제 보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강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 명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 기준은 다시 한번 5만 대 이상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령 마켓 쉐어를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쉐어는 무지막지합니다. 생산을 보니까 이제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가 독일에서, 그런 독일 3사의 어떤 심장,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베를린 공장도 사이즈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큰 공장은 이래저래 많은 견제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만약에 양산하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은 대학의 학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론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기초과학 학문이면 전부죠. 화공과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학과들은 상당량 그 포션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실상으로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응용과학이 더 각광을 받고 더 집중되는 걸 보면은 아무리 같은 아이디어라지만 양산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베를린 공장을 바라봅니다.
뭐 견제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공장 사이즈라든지 새롭게 시도하는 기술적인 면들들, 그럼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건 계속 이 환경적인 문제들, 워터펌프 때 사실 이 공장은 물을 굉장히 적게 쓰는, 그나마 적게 쓰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린다라는 게 뭐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독 빠르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다른 공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 뭐 멀리 안 가고 LG와 GM의 합작인 배터리 공장 보면 아직도 가동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테슬라식의 그런 밀어붙이기 엄청 빠른, 그래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래도 하루빨리 이게 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안 되더라도, 그리고 중국 내 포션을 잃어버리더라도 중국에서 수출해서 유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럼 유럽 분들은 계속 중국제 테슬라를 타야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야기로 나오는 것들은 뭐 인도라든지 테슬라가 계속 얘기하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미개척, 전기차에 있어서 미개척 시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량 그거를 수출해주는 허브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중요한 거지.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팔 때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중로는 우려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차량 업그레이드, 참 테슬라스러움이 보여지죠. 이런 부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12V 배터리는 빠이빠이 하고 리튬 아이언으로 이제 다 교체되고, 이런 부품들을 보면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테슬라 이제 모델 3, 모델 Y에도 라이젠 AMD의 CPU가 들어가면서 더 빠른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UI 업그레이드, 여기 LG 부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CATL이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라인들도 다 지금 그러니까 부품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죠. 이 내연기관 회사였으면은 대대적으로 새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 텐데, 테슬라는 딱히 그런 면이 없죠. 이게 참 차별화되는 건데, 그때 이제 부품이 더 나아지면 이제 더 좋은 부품을 끼는 거죠. 마치 진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많은 부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이런 통폐합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혼이라든지 혼하고 아웃사이드 스피커를 뭐 통폐합한다라든지 뭐 브레이크를 업데이트 한다라든지, 지금 모델 S에서 보여주는 로터를 넣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패드 프릭션 머티리얼도 좀 바뀌어가고 있고, 딱히 뭘 업그레이드 돼서 산 거를, 그러니까 좀 신형 모델을 기다리는 면들이 있죠, 차를 살 때. 그러기보다는 테슬라는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어떤 모델 형식이 곧 나오니까 좀 참았다가 뭐 사야지, 그거는 이제 테슬라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 계속 꾸준히 부품들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고 차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메인으로 본 이 카앤드라이브, 제가 그리고 꽤 신임을 하죠. 테슬라에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카앤드라이브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디어 테슬라 모델 S에 인정을 한 리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읽어보면은 포르쉐 타이칸하고 비교하기에는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저세상 차라는 거죠. 엄청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지적을 했고, 왜 서킷에서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지, 물론 4도어 세단 치고는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서킷이든 직발이든 모든 데서 다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오게티라든지 아직까지 내연기관 대비해서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미친 듯이 빠릅니다. 이거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옛날에 보면 포르쉐 타이칸 대비해서 일찍 그 성능이 지쳐서 아이 봐라 일회성인데 뭐 잘났냐라고 했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테스트 해보니까 손쉽게 60마일까지 가속하는데 2.1초. 근데 예전에 이것도 1.99초는 약간의 그 털맥에서 한 거고, 이제 레진 부은 드래그레이스 전용 도로랑 그 롤투롤이죠. 바퀴에서 그 바퀴까지니까 약간의 그런 오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9초라고 얘기했지만, 카앤드라이버도 2.1초는 그 무리 없이 이는 부가티 시론을 그냥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3, 40억짜리 슈퍼카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능을 테슬라는 전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니까 쉼없이 이제 지치지도 않고 일반 드라이버도 그냥 일반 사용자들도 아주 손쉽게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만 빠르냐? 아니죠. 여기 보면 쿼럴 마일 400m 그 돌파하는 것도 아주 손쉽게 9.4초. 이거는 뭐 페라리든 뭐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테슬라가 압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직발에서 빠른 게 차의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 차를 평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빠른 차 하면은 사실 포르쉐? 페라리? 아니죠. 테슬라가 제일 빠릅니다. 가격 대비도 빠르고 그냥도 빠릅니다. 그냥 프로덕션 카 중에서 제일 빠른 차 사고 싶으면 이 차 사라는 게 카인드라이버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인지도 정말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주행. 이분들은 미국에 특화된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크고 여전히 평균적인 대도시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대도시로 인구가 모인다 그러지만 여전히 시골이라든지 이런 서버브에 미국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속주행이 중요하다고 카인드라이브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테스트 했을 때 전기차가 좀 불리한데 근데 포르쉐는 좀 좋았죠. 근데 이제는 이런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도 주행거리를 이분들이 테스트하는 것도 뭐 거의 한 롱레인지만큼은 아니지만 플랫이고 21인치 휠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280마일까지 뽑았나요? 그 정도로 뽑기 때문에 정말 주행거리 엄청나고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도 테스트한 게 이게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논문이라든지 한번 과학적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얘기해 볼까도 하는데요. 모델 S 플레드의 충전 속도가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지금 전기차들 특징이 뭡니까? 아주 찔끔 정말 고속 충전이라고 해서 살짝 여기 터치해 놓고 테슬라도 그 별반 다르지 않았죠. 모델 3나 모델 Y, 제 모델 Y도 이게 좀 늘지만 이렇게 모델 S 플레드만큼 아마 리프레시된 제가 곧 받을 롱레인지도 이럴 것 같은데 지금 V3 슈퍼차저를 어디까지 미는 겁니까? 거의 한 35%까지 밉니다. 이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도 아니고 저렇게 고압으로 밀어넣는데 여기까지 밀어낸다라는 거는 그리고 50%까지 오는데도 꽤 괜찮게 한 40%, 45%까지는 200kW를 유지해주죠. 지난번에 아버지께서 얘기했던 충전 시간에 있어서도 물론 아직 가솔린과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모델 S부터서는 급한 대로 여기까지만 충전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 15분이면은 불편함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 그리고 카인드라이버도 밝히기 자기네들이 테스트한 이렇게까지 고압으로 밀어낸 최초의 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 루시드 에어를 테스트하진 않았지만 다른 자료로 봤을 때는 테슬라도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루시드 에어는 용량이 더 크니까 실제 주행거리 면으로 따지면 여전히 루시드 에어가 좀 더 나은 면은 있지만 지금 이 정도로 밀어붙이는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력도 이건 뭐 탑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진짜 대단하다. 어떤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보여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단점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가격 대비 워낙 성능이 이게 무지막지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 점수도 표도 이렇게 다각형으로 보여줘서 손쉽게 이게 폴리거널 평가도 보여줘서 좋긴 한데 카인드라이버가 테슬라한테 싫어하는 점이 명확하더라고요. 큰 기조는 너무 하이브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현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미래에 이제 될 거니까 그걸 같이 껴서 파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택 회사고 그렇지만 자꾸 약속에 의거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플레드 같은 경우는 200마일을 돌파해야 되죠. 최고 속도가 뭐 물론 일반인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걸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스펙상 시속 300km가 넘는 슈퍼카 영역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지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200마일이 근데 그 이유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일반 고속에선 별 문제가 없긴 거기까지는 워낙 배터리 무게도 있고 이게 저중심 아주 이게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만 고속에서 핸들이 가벼워지는 점 슬라롬 테스트 보면은 굉장히 차가 붙어가는 느낌에 이제는 코너링이 안 좋다라고 까기도 어렵습니다. 플레드
핸들링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100% 좋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단점으로 지적했듯이 이게 러닝 커브가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욕 스타일의 휠이랑 그리고 그 스티어링 레이시오도 좀 세팅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에서는 고속에서의 그런 안정감 그냥 내연기관들이 잘하는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그런 파인 튜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부족한 점 뭐 근데 그건 작은 면이지만 자꾸 미래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락을 해제하면은 이제 300km 넘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안 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껴서 파는 게 아무래도 좀 비판적인 자세와 전통적으로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인드라이버다 보니까 있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경영에 있어서는 뻥을 많이 치죠. 전기차 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는 저희 아버지 말씀도 있었고 그렇지만 상품 자체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를 파는데 자꾸 이제 미래에 될 것 같은 걸 껴서 파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특히 최고속 그리고 4도어 세단 치고는 이미 타이칸하고는 비교할 차가 아닙니다. 이제 포르쉐는 이제 여기서도 이건 성능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플레드가 완전히 압도하는데 그래도 이제 스포츠카 같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중국의 그런 생산량도 그렇고 테슬라에 거는 기대가 참 사람들이 크죠. 4도어 세단인데 스포츠카 같은 성능을 기대하니까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성능 테스트에 있어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지만 뭐 물론 그래서 보면은 테슬라가 이거 플레드의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킷을 2만 불에 팝니다. 이걸 아는지 이미 테슬라가. 그래서 주문하면 내년 한 중순쯤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테스트에 실패하진 않았지만 카인드라이브 테스트를 보면은 열이 엄청 난다라든지 브레이크가 녹을 것 같은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든지 스펙상 그리고 테스트는 통과했지만 아무래도 금방 지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킷에서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감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파인 튜닝 플러스 이런 브레이크, 이런 고성능의 차면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들은 멋도 그렇고 이런 빨간색 큰 캘리퍼가 디자인적인 면도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해버리는데 아직 그런 면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여전히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밸류는 높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그걸 알듯이 브레이크 킷을 내년 중순쯤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거 포르쉐한테 옵션 장사를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테슬라도 업그레이드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합표를 보면은 지금 비교군이 BMW M5 CS,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기만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모델 S 퍼포먼스랑 현재 플레드를 보면은 이 무게면에 있어서도 이 타이칸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요. 심지어 플레드가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플레드가 지난 모델 S 퍼포먼스보다도 좀 더 가벼운 그러니까 경량화에 성공을 한 거죠. 물론 M5 CS보다는 무겁지만 이 성능 면에서 비교가 안 되지. 지금 이 파란색 선이 플레드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에리어를 커버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다각형 폴리건을 평가에서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좋은 차인데 요게 타이칸인데 요게 타이칸. 많이 뒤지죠. 내연기관과 대비해서도 쿼럴 마일 가속 성능 비교할 바 아니고 여기 브레이크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능 평가 기록상은 나쁘지 않지만 추가 코멘트로 이거 서킷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점. 그렇지만 일단 성능은 M5 못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CS 버전과도 비교해서도 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전보단 비싸졌지만 지금 타이칸 대비해서 월등히 싸죠. 터보 S보단 싼데 이건 핸들링이면 핸들링 이제는 성능이면 성능 물론 이제 2% 부족한 핸들링이지만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커뮤니티의 중론들도 이제 품질 마감이 많이 올라왔다. 물론 동급 대비해서는 좀 깝깝한 면이 있지만 예전같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라고 비방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능을 다시 한번
근데 이제 내연기관이 좀 잘하는 그런 파인 튜닝만 쫓아온다라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것도 고속 충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아,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술도 웰프루브된 기술도 쥐어짜면 그래서 지금 롱레인지가 너무 기대되고요. 도대체 언제 줄 건지 그것도 깝깝하긴 한데 자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 트윗과 이제 다른 뉴스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다른 데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전 중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프티 컨선이 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쵸 이제 운전 중에 게임 되면 좀 무리가 있죠. 테슬라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이제 운전 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미리 조금 맛보게. 근데 위험하죠. 운전 중에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이런 기능은 막아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조수석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눈이 이게 디스트랙션이니까 딴 데를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 뉴스에 별로 체감을 못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왜 체감을 못하는지. 저는 FSD 베타를 씁니다. 아니 한두 번만 클릭해도 지금 경고 떠가지고 아무 짓을 못하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그게 안 오죠. 이 체감이 안 오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좀 우려가 되지만 이거 베타 풀리면은 현재 베타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눈을 딴 데를 못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빼놓죠.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는 면들도 있어서 경제적인 면들도 아버지의 어떤 조언과 연륜에서 느껴지는 경험도 같이 이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취소하라라는 거는 좀 글쎄요. 그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여전히 이건 그냥 짜맞추기 식이지. 여전히 자기는 보조금이 없어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확실히 저도 조금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를 떠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도 되나? 테이퍼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빌들이 지금 대기되어 있죠. 그런 정말 하나로 치면 수천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뿌려도 되는지 좀 그런 걱정들. 일론 머스크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 트윗은 전기차가 아무래도 보급이 되려면 싼 전기가 그러니까 친환경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솔라셀도 팔지만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CO2 저감에 있어서는 좋긴 한데 이제 핵 폐기물이라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전기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없애서는 당연히 안 될 옵션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버지 한번 계속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